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아이비 앨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학 동안에 할 수업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저는 수학을 전공한 앨리쌤이고요. 한 20년 정도 수학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이게 한국 수학이든 외국 수학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분야도 다 잘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려워하고 어디에서 막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한 곳에 있어도 제가 다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앞으로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만 보면 어디든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가장 캐치도 빠르고 해결책도 빠르게 제시해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까지 스택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특히 AI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 제가 AA 과정이나 AI 과정 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G9, G10에서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 요 정도 수업이 방학 때 이루어질 거고요. 학기 중에 만약에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업이나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학 동안에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IB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수업을 하는 앨리쌤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진도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G9 듣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9에서 하는 수업들은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도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가 IB 시험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모른다면,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없다면 아마 IB 시험에서 나오는 파트들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아무리 그 파트의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실제 IB 시험에 가면 사실상 이 G9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9 내용들은 배웠던 학생들도 아마 저랑 배우면 저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이라도 쉬운 내용이라도 저랑 다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IB 시험에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쉽다고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9 수업은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마지막 자수에서 로그 나오는 부분들만 안 배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파트뿐만 아니라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던 내용도 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G10 내용들은요, 아마 학생들이 거의 다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업을 할 거거든요. 대신에 학생들이 조금 이해도가 좀 빠르면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 G10에서 배운 내용들은 IB 시험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G10에서 배운 내용들은 조금 문제들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제가 IB 진짜 패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수업 진도를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인 진도 내용은 학원 실라버스 보시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칠판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은 풀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칠판 수업이 중요하고 특히 IB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푸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서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시험을 볼 때 그 내용 꼭 쓰라. 그래서 저는 쓰는 방식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구하려는 값이 2개다. 그럼 반드시 식이 2개 필요하다. 그 식을 2개 써야 된다. 사실상 이게 IB에서 점수를 얻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꼭 써야 되는 풀이 과정들을 제가 써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쓰는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답안지를 봐도 물론 되겠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그냥 풀이 과정을 나열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이 풀이를 써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칠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학생들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온라인 학생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소통하고, 그다음 저는 이렇게 풀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이해됐냐부터 시작해서 왜 써야 되지? 이거는 뭐 온라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학생들이 대답을 다 같이 듣게 하고, 그렇다고 막 엄청 쪽팔리게 물어보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당연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르는 질문, 아니면 설명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요. 약간의 쪽팔림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한 번 선생님 질문했을 때 아, 내가 그때 대답을 못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껏 너무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한테는 안 물어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칠판 수업이 위주라는 거, 그래서 칠판 필기를 쓰게끔 하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필기할 시간을 주고요. 웬만하면 저의 설명을 좀 듣게 하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들어라, 듣고서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필기하고 이런 거에 너무 열 올리지 않으셔도 질문하면 선생님 다시 대답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업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조금 쉬운 걸 써요. 저는 오히려 교재를 좀 쉬운 걸 쓰고 IB 시험에서 그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냐, 패스트 페이퍼 문제들을 활용하는 게 더 공부 방법에 좋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는 가장 쉬운 교재를 제가 편집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다운 받으셔서 뭐 프린트 하실 분들은 프린트 하시고, 그냥 PDF 파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노트만 잘 준비해 놓으시고 저랑 방학 동안에 했던 문제들만 푸는 노트를 한 권 따로 마련해 두면 나중에 학기 중에도 그 노트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한 권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숙제는 꼭 해야 돼요. 대신에 저는 약간 숙제를 많이 내주는 타입은 물론 저와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숙제를 많이 내주기보다는 그날 수업한 걸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면 숙제하는데 몰입해가지고 수업했던 내용들 다 생각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숙제를 좀 적당히 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줄 때는 숙제를 하면서 제 욕을 해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미리 해드려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를 악물고 욕을 맘껏 하면서 숙제를 해라. 가끔 많은 날은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학년들이, 위에 학년들은 제가 좀 숙제를 덜 내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G9, G10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딴 공부를 할 게 많이 없을 거라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숙제를 반드시 할 양을 주기 때문에 기필코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규칙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업로드하라는 시간에 업로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들, 아마 채점은 조교쌤들이 보통 해주고요. 선생님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 진도도 나가야 되고 10명 중에 9명이 다 아는 문제를 제가 한 명 때문에 설명을 해주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 더 알차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질문을 받고요. 아닌 문제들은 이제 좀 조교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숙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문제 몰랐니 해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여름방학 커리나 이런 숙제나 교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는 따로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사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열심히 하면 제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와서
선생님 믿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다니는 동안만큼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첫날 그냥 어리버리하게 좀 하루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금방 적응해서 할 수 있고요. 첫날은 선생님이 좀 수업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숙제도 아마 거의 없는 정도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수업 재밌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학 때 봅시다. 빠이.